지금 노션에다가 타입리스 영상 기획안 초안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음성 받아쓰기 기능보다 노션이나 챗GPT, 이메일에서 앱 전환을 하지 않아도 바로 AI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갈 예정이니까 일단 화면 녹화는 아래 3가지 우선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노션, 챗GPT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3개 우선으로 준비를 해줘. Hi guys! 코너고입니다. 요즘엔 일하면서 AI를 정말 많이 쓰죠. 저도 그런데요. 영상 기획안을 정리할 때도 쓰고 스크립트를 다듬을 때도 쓰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번역을 할 때도 쓰다 보니까 그냥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은근히 귀찮아지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쓰는 AI, 예를 들어 챗GPT 이거를 열어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걸 다시 복사해서 원래 작업하던 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챗GPT로 돌아가서 수정해달라고 하고 다시 결과가 나오면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AI가 일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정작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앱, 저 앱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하나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과정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앱을 하나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이름은 타입리스입니다. 맥에서 이 앱을 어떻게 사용을 해봤고 기존 작업 방식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중심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우선 타입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음성 입력입니다. 맥에도 기본 받아쓰기 기능이 있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대단히 특별한 기능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인 받아쓰기를 사용을 해보면 말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텍스트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말을 하다가 그건 아니고 라고 수정을 하면 그 과정까지 그대로 적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와 같은 이런 좀 군더더기 표현이나 아니면 같은 말을 반복한 부분 역시 그대로 남아버리기도 하죠. 결국 말로 입력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입력이 끝난 다음에 문장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타입리스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최종적으로 제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기준으로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불필요한 표현을 빼고 구어체로 길게 늘어진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장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타입리스가 일반적인 음성 받아쓰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다. 단순히 기능이 뭐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앱들이 있거든요. 노션이나 챗GPT 그리고 이메일 같은 앱들인데 이런 앱들에서 타입리스를 직접 사용을 해봤어요. 써보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되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할 때 중간에 방향을 한번 바꾸기도 했고 문장도 꽤 구어체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처음 말한 문장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최종 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짧은 검색어나 한두 문장 정도는 사실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단 이상 되는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긴 이메일이나 혹은 더 긴 기획안 초안 같은 거를 작성할 때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일단 말로 막 전부 꺼내놓고 그걸 이 타입리스가 글의 형태로 정리해주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앱은 타이핑을 빠르게 못해서 사용하는 음성 입력 도구라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생각이 정리되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마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깔끔하게 적어주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타입리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잘 맞는다고 느낀 작업 중에 하나가 영상 기획을 할 때였어요. 저는 보통 노션에다가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을 먼저 전부 다 적어놔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나 테스트 결과가 있다면 결과들, 또 영상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고 그 다음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속도를 키보드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제품을 사용한 직후에는 좀 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 첫 느낌의 그 감정을 지금 적어두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씩 문장으로 이렇게 좀 키보드로 입력을 하다 보면 중간에 생각이 끊기기도 하고 귀찮아서 중요한 내용을 빼먹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데 타입리스트를 사용하면 일단 노션을 딱 열어두고 제품에 대해서 쭉 그냥 말하면 돼요. 아주 긴 문장을 제가 말하면 정돈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자동으로 구체화된 목록 또는 글머리 기호로까지도 요약 작성을 해줍니다. 제가 진짜 일부러 막 더 길게 작성을 해서 두서없이 말하기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정말 깔끔 정돈 그 자체였어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잘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음성 입력을 잘 정리해주는 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더 크게 느낀 장점은 타입리스트 앱을 위해서 별도로 또 다른 앱을 실행을 하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노션에서 기획을 하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을 작성을 하다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챗GPT를 쓴다면 그 입력창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을 쓰기 위해서 타입리스트 앱을 열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커서가 있는 그 입력창에서 그냥 바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축어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 노션에서 영상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기획안 정리한 다음에 편집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럼 기존에는 노션 내용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내용을 다시 키보드 타이핑으로 정리했는데요. 타입리스트를 사용하면 메시지 입력창에서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션에다가 타입리스트 영상 기획안 초안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음성 받아쓰기 기능보다 노션이나 챗GPT, 이메일에서 앱 전환을 하지 않아도 바로 AI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갈 예정이니까 일단 화면 녹화는 아래 3가지 우선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노션, 챗GPT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3개 우선으로 준비를 해줘. 그냥 대화하듯이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말한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받아 적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우선사항들을 알아서 1, 2, 3 기호로 정리해서 더 보기 좋게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와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거나 복잡한 계약서 내용을, 한글로도 어려운 영어 계약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검토하고 수정 요청도 하고 또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도 진짜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저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이 타입리스트에서 한국어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말한 내용을 영어로 바로 입력을 빠르게 해줘요.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 입력창에는 영어 문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시로 한국어 영어 번역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만약 해외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번역기를 열고 복사해오는 그 과정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거고, 결국 그거는 업무 효율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Ask Anyth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까지 쓰게 되면 역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빈 입력창에 새로운 내용을 받아 적는 일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된 문장을 선택하고 음성으로 수정 방향을 지시하고 싶은 순간도 많죠. 예를 들어 제가 영상 스크립트에 이런 문장을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전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길이 자체가 일단 너무 길죠. 그럴 땐 문장을 선택하고 더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이걸 알아듣고 기존에 제가 두서없이 작성한 긴 문장의 간결한 버전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문장을 제가 사용하는 AI 앱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짧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거를 다시 복사 붙이기 해서 옮겨 작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이 과정을 여기서 훨씬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sk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름에 맞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서 시리를 불러내듯 단축어를 누르고 유튜브에서 권하고 검색해줘. 그럼 이렇게 바로 유튜브 창을 켜고 제가 요청한 것을 검색을 하고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시리보다 리액션이 빠릿한 것 같기도 해요. 이 기능을 처음엔 뭐 얼마나 쓰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써보면 단축어로 요청을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반응이 빠릿해서 브라우저 검색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모든 글을 말로 막 작성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타입리스가 모든 타이핑을 대체하는 그런 앱은 아니에요. 짧은 답장이나 검색어 혹은 숫자와 기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내용은 여전히 키보드로 입력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막 제가 긴 내용을 입 밖으로 계속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영상 스크립트처럼 제 말투와 표현이 중요한 글들이 있죠. 결과를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다시 제 입맛에 맞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손보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업무 메시지, 기획안, 노트, AI 프롬프트처럼 뉘앙스 전달보다는 더 정확한 사실과 맥락이 중요한 경우에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AI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앱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의 업무에 한번 투입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하루 종일 긴 글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더 잘 맞는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보니까 주당 8,000단어까지 제공하는 무료 요금제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꼭 써보세요. 평소 글을 쓰는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만 일단 그 전에 무료 경험을 해본 뒤에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먼저 전부 말해놓고 나중에 구조를 정리하는 사람, 이메일이나 업무 메시지를 자주 작성하는 사람, 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있죠. 이 앱이, 이 타입립스가 딱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제가 맥 OS 버전으로 보여드렸지만 타입리스는 iOS,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 가능하니까 도움을 꽤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에서든 PC에서든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완전 추천!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유용한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